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자존심이 강한 나라지만 이상하게 한국만 나오면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린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 경쟁을 하면 자꾸 한국에게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와중에도 프랑스가 한국을 최고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프랑스가 가장 민감해하는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유럽 방산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라팔 전투기, 미라주 시리즈, 세자르 자주포, 스콜펜 잠수함까지 이 분야에서 프랑스의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프랑스의 경쟁자 리스트에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프랑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이 빠르게 그리고 거침없이 프랑스의 앞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프랑스 방산기업 다소르는 최근 15%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프랑스 내부 문건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시장 잠식 속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가 프랑스보다 싸고 빠르고 성능까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을 한꺼번에 도입했을 때 프랑스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럽이 한국산 무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을 뺏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세계적인 무기 강국이었는데 어떻게 한국에게 이렇게 빠르게 밀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국이 빠르고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무기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납기입니다. 주문하면 정말 빨리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현대전에서 시간은 곧 전력입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특히 전쟁 상황이 벌어진 뒤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한국의 무기가 선택되는 겁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이 상황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기술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중요한 건 기술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 현실을 프랑스도 결국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산에서 밀리기 시작한 프랑스는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항공우주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 에어버스는 보잉과 함께 세계 항공산업의 양대 산맥이죠. 그런데 요즘 에어버스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이 보인 기술력과 생산 속도는 프랑스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위성 발사 서비스 계약을 한국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에어버스의 60% 수준이고 납기 일정도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한국의 우주기술 도입을 제한하려고 규정을 손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제가 오히려 한국과 협력하려는 유럽 기업들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잇따라 성공하자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에 기술 협업 요청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프랑스는 한편으로 한국을 견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까요? 이 모순적인 행동의 배경에는 프랑스 산업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쉽게 외부 기술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정작 자국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있어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자 같은 존재가 된 셈입니다. 이제 다음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산업. 그렇습니다. 바로 뷰티 산업입니다. 프랑스는 화장품의 종주국이라고 불립니다. 럭셔리, 고급스러움, 품질, 전통 모든 키워드가 프랑스 화장품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재밌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백화점에서 한국 화장품 매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화수, 후, 헤라 같은 브랜드가 파리에서 줄 서서 판매되는 장면도 잡힙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의 성분과 사용감을 한번 경험하면 계속해서 찾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프랑스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레알과 랑콤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검토했지만 EU 규정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궁금증이 나오죠. 프랑스 소비자들이 왜 그렇게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 뷰티 산업의 민첩함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피부 고민별로 제품군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밀함은 유럽 시장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결국 프랑스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한국 OEM 공장에 생산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요즘 가장 충격을 받은 분야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프랑스의 대표 AI 기업 미스트랄은 전 세계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모델들이 빠르게 미스트랄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LG의 엑사원 4.0이 글로벌 AI 랭킹 19위, 솔라프로가 20위를 기록하면서 미스트랄은 23위로 밀렸습니다. 프랑스는 EU 규제를 활용해서 한국의 모델들이 유럽 내에서 쉽게 유통되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을 활용해 규제 효과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쯤 되면 프랑스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조금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한국을 경쟁자라고 경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너무 빨리 크고 있다. 프랑스가 한국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한국 때문에 만년 2등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한국을 최고라고 인정하는 분야들이 또 있기 때문이죠. 산업에서 경쟁은 치열한데 문화에서는 한국을 대놓고 따라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 묘한 역설이야말로 프랑스를 가장 감정적으로 흔드는 포인트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한류 팬덤 폭발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예술과 문화를 자부하는 나라입니다. 영화, 패션, 문학, 예술, 철학 모두 프랑스의 상징이죠. 그런데 지금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프랑스 대형 공연장에서 BTS가 공연을 하고 블랙핑크가 파리를 시끌벅적하게 뒤흔들어 놓고 프랑스 젊은 층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파리에서는 매년 김치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의 수도에서 한국 음식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랑스 내부에서 적잖은 충격을 줍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문화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프랑스 Z세대의 마음을 한국이 모두 가져가고 있다. 특히 프랑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연모, 더글로리, 무빙까지.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 OTT를 보며 한국이 프랑스를 제쳤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프랑스는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를 한국 콘텐츠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콘텐츠는 깊이와 예술성은 뛰어나지만 속도감과 자극, 강한 이야기 구조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훨씬 강합니다. 프랑스 젊은 층이 원하는 건 바로 그 속도감 있고 감정이 확 와닿는 콘텐츠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문화적 취향 문제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문화가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한류 영향력이 커질수록 프랑스가 느끼는 자존심의 흔들림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최고다. 이런 창의성과 감성을 가진 나라가 또 어디 있나. 이처럼 경쟁과 존경이 묘하게 뒤섞여 있는 게 지금의 한 프랑스 관계입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가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결정적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반도체와 원전 기술입니다. 프랑스는 산업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만큼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가 세계에서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방, 항공, 우주 산업까지 모두 반도체에 의존합니다. 결국 프랑스는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한국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프랑스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말라고 유럽 국가들에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자국 산업에는 한국 기술을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프랑스 내부에서는 경쟁적 공존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없으면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또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EPR 원전이 한국 APR 1400에 밀려 탈락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원전 기술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한국은 이제 유럽 에너지 시장의 강자가 되었다. 프랑스 내부의 충격은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원전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여기는 나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핵심 산업에서 한국에게 패배한 겁니다. 이때부터 프랑스는 한국을 예전처럼 단순 경쟁자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기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프랑스가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서도 왜 한국을 최고라고 인정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빠르게 성공한 국가의 대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출발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방산, 엔터테인먼트까지 종합산업 강국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표준을 만든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프랑스가 그동안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도 잘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프랑스가 한국에게 기준을 넘겼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결국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경쟁자인가, 파트너인가, 존경의 대상인가? 정답은 아주 프랑스다운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2등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 최고다. 이 감정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쟁, 자존심, 인정, 의존, 그리고 존경까지.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한프랑스 관계입니다. 프랑스가 결국 한국에게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양국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프랑스 내부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평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요즘 가장 충격을 받은 분야,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프랑스의 대표 AI 기업 미스트랄은 전 세계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모델들이 빠르게 미스트랄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LG의 엑사원 4.02, 글로벌 AI 랭킹 19위, 솔라프로가 20위를 기록하면서 미스트랄은 23위로 밀렸습니다. 프랑스는 EU 규제를 활용해서 한국의 모델들이 유럽 내에서 쉽게 유통되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을 활용해 규제 효과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쯤 되면 프랑스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조금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한국을 경쟁자라고 경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너무 빨리 크고 있다. 프랑스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쟁하고 밀리고 또 부러워하는 단계를 지나서 한국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프랑스 내부 보고서에서는 이미 이런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프랑스가 지금 처한 산업 구조와 한국이 가진 핵심 기술 그리고 세계 시장의 흐름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프랑스는 오랜 기간 유럽의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공우주, 원전, 방위산업, 명품, 패션, 문화예술. 세계 어느 분야에 내놔도 프랑스는 자신감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잘 만든 제품만 있으면 영향력이 생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빠른 기술 혁신, 가격 경쟁력, 유연한 생산 라인, 젊은 세대의 감성을 파고드는 콘텐츠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나라를 딱 하나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프랑스 경제 전문지라 트리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을 세웠다. 프랑스가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보다 모델로 삼아야 한다. 프랑스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면 그 영향력은 매우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한국 때문에 산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AI와 항공우주 분야가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미스트랄이라는 AI 기업을 전폭적으로 밀고 있지만 한국의 엑사원과 솔라프로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랭킹에서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규제를 통해 한국 AI 모델의 유럽 진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오픈소스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 카드를 무력화시켰죠. 결국 프랑스 기업들은 한국 스타트업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하자.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동안 경쟁자로 보던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프랑스와 동등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됐다. 이것은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프랑스가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뷰티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화장품 시장을 자부합니다. 로레알, 랑콤, 지방시까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 백화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국 화장품 매대가 더 넓어지고 한국 마스크팩이 프랑스 Z세대 필수품이 되었고 심지어 프랑스 소비자들이 올리브영 앱을 설치하고 해외 배송까지 시켜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뷰티 기업이 가장 충격을 받은 문장이 뭐였는지 아세요? 프랑스 경제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Z세대는 로레알보다 K-뷰티를 더 신뢰한다. 이 문장은 프랑스에선 거의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한국 화장품에 관세를 매기려는 시도를 했지만 EU 규정에 막혔습니다. 결국 프랑스 화장품 기업들이 선택한 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OEM 생산 라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제품을 이길 수 없다면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자. 바로 이런 분위기로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이렇게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프랑스 내부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한국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기를 이기는 속도, 기술 혁신의 속도, 정책 결정의 속도,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속도. 프랑스는 느리지만 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며 창의적인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프랑스가 한국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한류 팬덤의 힘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1위를 하고 한국 웹툰이 서점 베스트셀러를 점령하고 파리 올림픽 개막 공연에 K-팝이 올라가며 프랑스 젊은 세대의 문화가 한국 색깔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게 문화란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조차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 내부에 강한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반응이 나오죠. 프랑스는 경쟁심보다 존경심을 먼저 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문화 강국 반열에 올랐다. 이 표현들은 프랑스에서 나온 공식 평가입니다. 심지어 프랑스 언론은 한국을 21세기 문화의 리더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결국 한국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 한국을 경쟁자로 남길까? 파트너로 선택할까? 프랑스 국책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협력이 없는 경쟁은 프랑스의 손해다. 유럽 내 미래 전략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한국은 필수 파트너다. 즉, 프랑스는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결국 한국과 함께 가야 하는 나라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는 만년 2등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이 있어야 프랑스의 미래가 존재한다. 이 말 속에는 경쟁, 존중, 불안, 신뢰, 기대감, 이 모든 감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도 한국이 최고다. 이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